긴급 조치의 시대. 헌법 개정 100만인 청원운동. 197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제야 인사 30명이 서울 YMCA 회관에 모여 개헌 청원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성명서는 그동안 이 일을 주도해온 장준하가 낭독했다. 오늘 이 모든 사태는 민주주의만 회복되면 해결되는 일이다. 경제 파탄, 민심 혼란, 남북 긴장의 재현이란 상황에서 학생과 시민, 언론과 종교계가 거리에서 울부짖는 자유화의 요구를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라. 앞으로 서명인 100만인이 될 때까지 개헌 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러자 12월 26일 국무총리 김종필은 2시간에 걸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자유의 행위를 이탈하는 행동입니다. 개헌운동을 즉각 중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서명운동은 계속되었고 결국 12월 29일 박정희가 직접 나서서 특별 담화를 발표하게 된다. 유신체제의 불가피성을 누누이 설명하고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 일부 불순분자들은 아직도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들의 황당무계한 행동이 자칫 국가 안위에 누를 미칠까 염려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원운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랬다. 박정희가 보기에 민주주의는 과대망상이었고 민주화운동은 불순분자들의 경거망동과 황당무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명운동은 계속되었으니 74년 1월 1일 서명자가 5만 명을 넘어섰고 1월 8일엔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10만 명이야!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고 함부로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대였음을 감안하면 10만 명의 서명은 가히 대단한 것이었다. 어렵쇼? 이거 방법이 없구먼. 긴급조치의 발령. 결국 당황한 박정희는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란 무엇일까? 희대의 괴작으로 평가받던 영화 긴급조치 19호의 하지마라는 문구가 긴급조치의 속성을 잘 대변해준다. 하지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유는 묻지마! 이러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명시가 된 것으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 동의 없이 발령할 수 있었고 그 어떤 법보다 우선시되는 초헌법적인 지위를 지니도록 했다. 프랑스의 드골 헌법을 본따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드골 헌법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신 긴급조치는 그런 거 필요 없었다는, 쉽게 말해 전제왕정의 어명이라고 보면 됐다. 주상전하의 어명이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유신시대 박정희는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긴급조치를 드디어 써먹게 된 것이니 이로써 대통령 말 한마디면 재판 없이 사형 선고도 가능해진 것이다. 헐, 정말이야? 긴급조치 1호의 내용은 이러했다. 유신헌법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학생 시위를 일체 금지한다.
이상의 금지령을 위반할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어서 내려진 긴급조치 2호의 내용은 이러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비상군법회의에서 한다. 중앙정보부장이 이 모든 사건을 전담한다. 종합하자면 이렇다. 유신헌법은 신성 불가침의 규정이니 무조건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겠다. 또 이 모든 것은 악명 높은 중정에서 관리하겠다. 뜨아. 긴급조치의 적용과 기만조치. 긴급조치가 발동된 후 장준하는 서둘러 백귀환을 불렀다. 서명 명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곧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일세. 서명자 명단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겼으면 합니다만 그보다 서명자들을 보호해야겠죠. 그리하여 장준하는 서명자 명단을 불태워버렸다. 장준하의 눈에는 눈물이 났다. 이후 경찰이 들어닥쳤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장준하 백귀환은 검거되어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된다. 군사법정에선 백귀환과 장준하의 사진이다. 참고로 안창호나 여운형 같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두들도 일제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은 3년에서 5년 정도였다. 그런데 서명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얄짤없이 징역 15년이 구형된 것이다. 헐. 당시 이들의 변호를 맡은 한승원의 얘기다. 징역 15년 구형량에서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 정찰제 판결이었다. 그게 개판이지 무슨 재판이냐고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정권은 긴급조치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타기용 긴급조치 3호를 일주일 후에 발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을 대폭 경감하겠다. 쌀값과 연탄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는 악덕 기업주를 가중처벌하겠다.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겠다. 사치성 물품에 과중한 조세를 매긴다. 잉? 뜬금없는 민생책이지만 그보다 희한할 노릇이 있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긴급조치로 발령할 정도로 긴급성을 요하는 법일까? 즉 쌀값, 연탄값 안정에 초헌법적인 법률까지 필요했을까? 닭 잡는 일에 기요틴을 쓴 격이지. 게다가 긴급조치 3호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쇼였으니 정권은 노동자를 위하는 척했지만 이후로 저임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결국 긴급조치 3호는 1, 2호를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용도였지. 이렇듯 유신시대는 무늬만 민주공화국이요 실질 전제왕정과 같았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긴급조치였다.